근데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서 만나는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찾아갔죠. 네. 그 이제 가수들 뭐 묵는 여관으로.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 왜 찾아가셨어요? 처음에는 싫다고 하시더니 그래도 계속 생각나셨나요? 근데 아니면? 그게 네. 이제 네. 꼭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라는 생각은 안 했고 네. 자꾸 이제 한 번씩 툭툭 치는 그 느낌이 싫어서 그랬는데 그래도 또 충주에 오시니까 가서 만나 뵙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연하러 오셨으니까 예. 인사나 드려야 되겠다. 예. 예. 그건 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건 인사차 네. 만났는데 제가 제안을 했어요. 앞으로 가수를 할 생각이냐 아니면 접을 생각이냐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아, 예. 그러면은 그때는 그 극장 무대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 시절에는 등연문이, 네. 가수를 보는 건 유일한 극장 무대니까 그러면 이 단체에서 좀 경험을 쌓지 않겠느냐. 근데 부모님이 어머니까 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가지고 어머님한테 찾아가셨어요, 직접? 예. 예. 그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어머님은 이제 반대도 않고 긍정도 않고 처음에는 반대하시다가 내가 엄마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엄마 이런 기회가 없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니까 절대 완고해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예. 아버님 근데 굉장히 완고하십니다. 엄마가 이제 내일이면 그 쇼단이 떠나요. 근데 빨리 보따리 싸라 그러면. 어머니께서. 어머니께서 예, 딸을 엄마가 끌어내서.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예. 엄마가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보따리를 싸라 그러더라. 그래서 간단하게 짐을 쌌어요. 아버지 몰래 따라가거라. 그 일반 버스를 타고 도시를 이동을 했어요. 네, 네. 그러면은 뭐 가수라고 해서 꼭 자리에 앉으라는 법이 없어요. 서서 짐 싣고 이러면서 네. 덜컹덜컹 했는데 네. 이분이 다른 사람들 네. 제 몸에 누가 닿는 게 싫어가지고 네네. 뒤에서 이러고 탔어요. 보호막을 이러고 쳐주신 거예요. 보호막을 치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 진짜인 줄 알겠다. 아, 진짜? 진짜지. 아, 근데 너무 재밌네요. 어머니가 참 대단하시네요. 보따리 빨리 싸라, 따라가라 예. 했던.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단체에서 있다가 나가신 분이 충주 공연을 가가지고 네. 저희 집을 찾아왔더래요. 와가지고 지금 따님을 가서 빨리 데려오지 않으면은 따님의 장래가 보장이 안 된다. 위험하다. 빨리 가서 잡아오십시오. 지금 어디로 가면은 지금 그 단체가 공연을 하니까 빨리 가서 잡아오십시오. 그게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바람둥이고 가지고 놀다가 어떡해.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악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분 딴에는 네. 뭐 이제 그렇잖아요. 옛날에 지방 공연 다니면 여자들 찾아오고 그러는 거 있었겠죠. 그냥 뭐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조금 아니, 무슨 말씀. 아니, 제 생각에는 그분이 질투하실 걸 수도 있겠네요. 아니야. 그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예. 시선을 자주 보낸 중에 한 사람. 왜 저분만 저렇게 보호하나. 공연이 끝났는데 네. 누가 찾아오셨다고 네. 단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날 찾아올 분이 없는데 딱 가보니까 저희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완고하고 무서웠어요. 저희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눈만 한번 팍 흘켜도 정말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무서웠던 분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보따리 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왜 싸요? 그런 거 물어볼 새도 없이 보따리를 싸고 아버지를 따라간 거예요. 차 타고 가는 동안에도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집에 딱 도착하시더니만 이제 야단을 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정말 많이 혼났죠. 많이 혼나고 그때부터 이제 가택연금이라는 갇혀 있었죠. 동생들, 아버지, 엄마 해서 언니 못 나가게 감시해라. 이제 그럼 어떻게 같은 연금 당하고. 뛰쳐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007 작전을. 007 작전 어떻게. 매일매일을 감시를 하시는데 예. 정말 재밌다, 이거. 제 마음속에는 네. 어떻게 여기를 뚫고 도망을 가야 되나 이 생각뿐이 없었어요. 네. 정말 오로지 나는 가서 그 무대에 대해서 내가 음방을 경험을- 망가진다. 음방을 망가진다. 아닙니다. 경험을 적당히 해요, 쌓아야지만 경험을 쌓아야지만 가수로 가는 길을 조금 더 가깝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시골집이 문창호지에 이렇게 유리문이 이렇게 달렸어요. 참쌀문에 이렇게 유리문이 밖에 이래 내다보시는 거. 근데 아버지가 거기 앉으셔가지고 항상 감시라고 안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동생들은 이제 어렸으니까 얘기를 해서 나 언니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나 가야 된다. 나를 좀 도와줘라.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도 계속 그리고 지키고만은 못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짝 누워서 인기척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수시로 가서 문 열고 뒤다보고 막 그랬는데 언니 아버지가 주무시는 것 같대. 근데 그날이 태풍이 올라르는지 대문이 덜컹덜컹 막 이랬을 때예요. 그러니까 도망 나가기 좋을 때죠. 그래서 야 그러면 아버지가 주무시면은 언니 가방 조그만한 거 하나 준비하고 나갈 돈이 없으니까 동생들도 어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엄마가 정말 그 구슬백을 그 비싼 거를 하나 어렵게 준비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갖고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갑자기. 돈은 없고. 그래가지고 그 구슬백을 갖고 와라. 그래서 구슬백을 하나 이제 가방 속에다 넣고 엄마한테는 내가 나가고 나서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신발 들고 가방은 우리 아이가 이제 덜컹덜컹 하는 사이에 아버지 눈치 보면서 아버지 잠들으셨어. 언니 가서 문 미리 열어놓고 빨리 가. 그래서 그렇게 007 작전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신발도 못 신은 채 맨발로 신발 들고 나가서 그래갖고 도망쳤죠. 집을. 정말. 가수 되기 힘들고, 남편분 만나기 힘들었네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건지 몰라요. 너무 재밌어요. 저희는 재밌는데.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실 적에, 저 참 얌전하고 그래 보이는데, 도망까지. 아니, 우리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음방울 자매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핸드백을 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날은 어두워졌는데. 또 비는 부슬부슬 오고 그 덜컹덜컹 하더니 이제 결국은 밤에 비가 오더라고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갔다 돌아다녔다가는 아버지한테 잡힐 것 같고 가까운 여관으로 들어갔죠. 여관에 들어가서 정말 비우도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있으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여관비를 뭘로 내야 되나.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자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주인 아줌마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아줌마 제가 이만해서 지금 가진 거라고는 이것뿐이 없습니다 하고 구슬백을 내놨어요. 구슬백을 내놓고 제가 내일 아침이면은 제천으로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여관비도 없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여관비를 제하고 제가 제천으로 갈 수 있는 차비만 좀 마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구슬백이 워낙 비싼 거니까 두 말도 안 하시고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을 자고 아침에 또 이제 아버지한테 잡힐까봐 버스 이제 시간 맞춰가지고 터미널에 가서 찾아갔죠. 그 여관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야, 그게 과연 노래를 다시 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신혜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였을까요? 글쎄요, 반반 아니었을까요? 반반이에요. 그때 뭐 완전히 제가 좋아했던 건 아니고 노래를 해야 되니까 노래를 해야 되니까 저는 뭐 어디 가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닦여 있는 것도 아니고 신인이었고 그러니까 노래도 하고 싶고 또 이 사람한테 또 가서 보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었겠지. 반반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우여곡절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사위로 맞아들이신 거예요? 그 다음 아니죠. 서울에 올라와서 방을 얻었죠. 두 분이 같이. 방을 그렇게 얻어갖고 이제 거구나. 동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이렇게 해다가 거기까지만 해요. 얘기 한참 재밌어지는 거 이거 아마 음방울 자매의 그 결혼 비하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원래 처음이에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애기 생기니까 엄마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그래도 반대하시더라고. 그랬는데 엄마 만났더니 남편은 다시 만나면은 좋은 사람 만나면 남편이 될 수 있지만 부모는
한 분뿐이다. 오로지 이 세상에서 한 분이다. 네가 부모를 택할 거냐, 남편을 택할 거냐. 근데 그때는 제가 뱃속에 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를 버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를 따라간 거죠. 옆에서 질문 들어가시니까 진지하게 미안하시니까 부모님한테. 그때 뱃속에 그 이제 아이가 혹시 혜린이 어머니는 아니고요? 아니요. 아니요. 혜린이 엄마의 위에. 위에. 저희 큰딸. 혜린이는 처음에 이렇게 트로트를 부르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언제 얘가 진짜 노래를 잘하는구나. 재능이 있구나. 그걸 네. 발견하셨어요? 예, 저희가 뭐 이제 집에서 수시로 노래방을 틀어놓고 노래 연습을 하잖아요. 네. 이제 방송을 위해서도. 근데 얘가 이제 옆에 사니까 자주 와요. 예. 거의 이제 낮에는 와서 살다시피 하는데 굉장히 부산스럽게 얘가 놀거든요. 부산스럽게 그래요? 노는데 네. 놀면서 그냥 뭐 우리 노래하는 거를 그렇게 귀에 담아뒀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어느 날 낭랑 18세라는 노래를 하는데 막 뒤에서 뛰어다니면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나는 노래니까. 이상하다. 얘가 언제 이 노래를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이 노래를 알까 생각했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그거 이제 내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가 가르쳐 보면은 노래를 가르쳐 보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그때가 만 6살 때? 6살 때. 만 6살 때일 거예요. 그럼 그저 전국 노래자랑 송혜 선생님 기절하게 만들었던 때는 그때가 고로부터 한 해 지난 다음에? 그거로부터 그 다음 해죠. 다음에. 예. 아주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그 전국 노래자.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떻던가요? 주변에서? 그 방송 나가고부터 이제 각 방송국에서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해서 네. 뭐 이 프로 저 프로 출연하다 보니까는 네. 결국은 이제 이 길로 접어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 당시 어떻게 송혜 선생님을 기절하게 만들었어요? 저 혜린 양이 무슨 노래 얘기해봐요. 불렀었어요? 네. 그때 제가 아마 처음에 뭐 불렀죠? 아까 나왔던 노래.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처음 불렀는데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제 너무 오래된 옛날 트로트를 부르니까 아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아시는 노래를 네. 요만했던 제가 불렀으니까 놀라우셨나 봐요. 네. 그래서 계속 한 곡만 더 하시면서 계속 여러 곡을 부르다 보니까 네. 이제 송이 할아버지가 장난 이렇게 기절하시는 연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